그거 이따가 하고 좀 오늘 원래 볼게요. 웹쓰리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제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제게 USB가 아니고 테라예요. 테라에서 기계가 되게 큰 거 아니죠. 외장 기계. 네, 1테라바이트. 그래서 그거를 챙겨야지 하고 딱 눈에는 봤는데 넷지에 나와버렸어요. 정신이. 그래서 참 맨 끝에 있는 희성장 브레인푸드 그 이론을 먼저 땡기고 땡겨서 읽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부터 이틀간 그 500줄이랑 식품 첨가물까지 해서 2번 남은 거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성장 앤드 브레인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마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처음에는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우리 아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클 것이냐, 그리고 착하고 이쁘게 잘 컸으면 하는 거는 명리와 천리 때까지. 그거는 이제 엄마들의 우리 이 땅의 대한민국 엄마들은 IMF 이후로 치열해진 취업사회에서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직업을 구해서 돈 걱정 없이 자기 스스로 자립해서 사는 거, 그게 인생의 최대 목표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임산부 태교부터 스타트해갖고 죽을 때까지 사실은 직업 하나를 제대로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나 진리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고 아름다운 유아동 청소년 시절을 공부에 다 청춘을 다 바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또 외국어는 외국어대로, 뭐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꾸준하게 하고 또 본인이 좀 말빨이 딸리면 스피치 학원 뭐 이런 식으로 기타 등등 해서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그리고 그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옛날에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스카이대만 들어가면은 우리 아이는 성공할 거라는 막연하게 그런 게 보장이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IMF 이후로부터 그런 게 사라지기 시작했죠. 대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흔들리죠. 경제가 흔들리고 똑똑하고 그런 친구들이 취업을 구할 수가 없어갖고 인턴만 정말 해도 그게 어디냐는 식의 세대가 됐고 진짜 88만원 세대에 진짜 상고를 고통을 느끼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이 시대의 청춘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취업의 문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딱히 진로 직업 하시는 상담사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이쪽으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청소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또 굳이 얘네들한테 이 제과제빵이나 이런 요리사의 길이 딱히 그렇게 비전이 있다고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 윗다가리에 있는 분들은 너무 똑똑해. 유학도 많이 갔다 오고 그리고 국내에서 박사까지 다 받아야지만 날고 긴다는 이 요리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탑으로 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 아이의 머리가 똑똑해지는 거, 그 똑똑해지는 거에 굉장히 많이 예민하시죠. 그래서 태교부터 시작을 해갖고 우리 때는 신기한 한글나라 해가 아기나라 해갖고 6개월부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임산 태교부터 해갖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 단계별에 맞춰갖고 정말 연구해갖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대근육, 소근육, 협응력이 발달되고 그리고 태아 때 생성됐던 두뇌가 태어나고 외부의 환경 그리고 엄마들이 얼마만큼 학습적인 이런 거를 많이 충족을 시켜주냐 외부의 자극이죠. 가정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교육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 주변 환경도 포함돼요. 이 동네가 학원도 별로 없어. 그리고 공부하자는 분위기가 아니야. 근데 내 아이를 굳이 내가? 이래요. 그런데 유독 학구열 높고 이런데 일부러 집 하나 갖고 대치동 가서 월세 사는 이유는 그런 학군에 가갖고 우리 아이가 치열하게 거기서 싸워서 좋은 학교와 그리고 좋은 그런 시설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
학업적인 분위기, 면학 분위기가 그렇게 해서 아이 스스로가 경쟁 구도를 갖고 하게끔 하고 또 출신이라는 것도 무시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그래서 아이의 인맥 쌓기는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은 당연한 거예요. 산후조리원도 골라가요. 요즘 엄마들은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뭐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 막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데에서 들어와갖고 이제 인맥 쌓는 거예요. 누구네 이제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했을 때에 우리 아이, 내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이의 인맥은 내가 관리한다 해서 산후조리원부터 그런 게 스타트 된다고 하니 이 얼마나 대단하지도 않은 겁니까?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환경에서 내가 정말 그런 대치동 엄마들처럼 강남에 이런 데 엄마들처럼 해줄 수는 없는 형편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부모로서 지침을 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진로 취업 이런 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공문이 와요. 어느 학교에서 입시 설명회, 초등학교 되면은 입시 설명회 한다고 부모님 초청해요. 그러면 이런 대기업의 배교라든지 이런 데서 전문가가 와갖고 컨설팅처럼 해주는 거야. 요즘에 뭐 이런 공급 비법부터 시작해갖고 중학교에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떻게 이거를 초등학교 이제 4, 5, 6학년. 근데 6학년은 늦었어. 중학교가 벌써 그게 본인들이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보면 보통 4, 5학년 엄마들을 모셔놓고서 입시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치열한 게 이쪽이에요. 그런데 내 아이가 내가 해준 만큼의 두뇌가 돼갖고 거기에 같이 내가 이렇게 도와준 만큼의 보다 더 많은 결실을 갖고 오면은 너무너무 땡큐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인위적으로 공부를 학습을 시켜서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환경에서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가족들이 도와주느냐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들 심신의 건강 그리고 두뇌와 그리고 키 이거는 먹을 거에서부터 스타트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른 먹거리로 하는 브레인푸드, 바른 먹거리로 하는 키 성장 이런 쪽으로 해갖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이거 하고 이제 키도 할 건데 키 자체도 요즘에 엄마들이 굉장히 대세예요. 미친 듯이 옛날에는 굳이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연애를 하면서 170도 안 되는 남자랑 연애하고 싶으세요? 내가 만약 다시 젊어져서 연애를 한다면 내 남자친구가 그래도 빨창이라도 꽂아서 175라도 되면 다행이지. 예, 제 친구가 결혼할 때까지 남자친구가 170 이하라는 걸 몰랐대요. 아니요. 키높이 깔창에 속아서요. 한 번도 몇 년을 연애하면서 식당에 방으로 거의 잡는 거를 안 가고 굳이 갈 거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빨리 먼저 들어가서 세팅해줘서 매너가 좋은 줄 알았대요. 그리고 본인이 빨리 나가고 계산하고 그러니까 그 남자는 키를 속이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이 애는 남자가 저 정도로 자상하다. 먼저 가갖고 앉아갖고 다 테이블 세팅하고 그리고 본인이 미안하게시리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커피를 사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항상 돈 들어가고 이렇게 마시고 이런 거는 남자 커피 전문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 없잖아. 예. 그래서 매너남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아니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 첫날 밤에는 어쨌든 호텔 안에서 이제 맨발로 돌아다녀요. 깔창을 옆 바닥에다가 신고 양말 깔창도 있대요. 그래서 발 모양 비슷하게 해서 양말 속에 집어넣는 깔창까지 요즘에는 개발됐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샤워하고 양말 벗어야 되잖아. 근데 남자가 또 쑥 꺼져 있더래요.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자기하고 키가 비슷하더래요. 그래서 속았다고. 그래서 야 대머리한테 속은 거보다 나으니까 저기 하이모 출시 이후 대머리인 거 속고 결혼한 친구들도 꽤 있어요. 너무 저는 눈에 들어와요. 저는 그런 거 되게 눈에 빡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아이들은 몰라. 왜 꼴깍지가 더 씌었고 그리고 같이 수영장도 가고 이러니까 대머리인 걸 몰랐던 거야.
네. 근데 알고 봤어. 하이버가 자연스럽게 비싼 거는 되게 자연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이덕화나 그런 저기 뭐지? 약간 그 트로트 가수 그 사람들은 오버하게 2대8로 해갖고 이빨에 훅까지 잡아서 올려서 인위적으로 보이는 거지 정말 자연스럽게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연모에다가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기타 등등. 예, 그래서 요즘에는 엄마들이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성장판이나 이런 게 우리 아이가 몇 세 정도에 다치고 그때까지 몇 cm까지 클 것인가 이거를 그 병원 가서 알아갖고 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만인 아이들은 살을 찌우지 않게 노력하는 거는 이제 성소수증 걸린 아이들 같은 경우가 성장판이 일찍 다치거든요. 예, 그리고 살이 찌기 때문에 성장판을 자꾸 눌러요, 체중이. 그래서 자랄 키가 안 자라요. 네, 그래서 자라나고 있을 때 다이어트 시키면서 운동 시키고 그러다가 하면은 아이들이 예상 키보다 더 많이 크는 아이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키를 키우기 위해서 생리를 늦추는 한약을 먹이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여자들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키가 있어요. 그나마 여자로 태어난 게 다행인 거는 그렇다고 해서 연애를 하고 취업을 하면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모부터 시작해서 자기 경제, 남자들 그래서 요즘에 피부과나 성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전용 엉뽕도 생겼고 거들, 예, 그리고 코르셋도 있어요. 남자 전용, 예, 배하고 이런 데를 눌러줘요. 체형. 왜냐면은 직장 이런 데서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채용할 때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살이 찌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키가 너무 작대던가 이러면은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여자만 꽃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남자들도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특히 남마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키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이 강해요. 그래서 키 크는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뭐 저기 주사부터 성장판 다치기 전에 주사 맞는 것도 되게 비싸요. 그게 몇 천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키 크는 주사부터 시작해서 되게 심한 경우에는 무릎 관절에 인공 그거 삽입하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본인이 꼭 키가 컸으면 하는 그게 있으면은 무릎에 그것까지 넣어가면서까지 키가 크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어떻게 먹이고 어떤 자세에 어떻게 재우고 하는 먹고 그리고 생활 그리고 취침 이런 게 키 성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옛날에 월트 디즈니에서 영유아 시장에 비디오가 출시된 적이 있어요. 내 아이 천재로 만드는 비법 해갖고 출시를 했는데 엄마들이 그래갖고 너나 나나 다 샀어. 왜? 엄마들은 누구나 우리 아이가 똑똑하고 공부 천재인 줄 알는데 사실은 천재 아이는 성공한 케이스가 없죠? 천재들은 에디슨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대 잘 타고 나서 그런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영재 아이들이 성공을 못해요. 친구를 못 사귀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실패하는 경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영재반 그래갖고 우열반 이거는 유치원부터 그렇게 편가르기를 해.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욕망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시를 해갖고 아이들한테 그 비디오를 계속 보여줬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시선을 끄는 자극적인 이런 거는 뽀로로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되게 아이들 자체가 시선을 뗄 수가 없어요. 어쩜 그렇게 색이 이쁜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광고나 그리고 뭐 비디오물 학습 비디오 이런 거 보면은 아이들이 빨려서 들어가게 하고 시각적인 자극을 자꾸 줘요. 그러면 아이의 두뇌가 자꾸 그런 거에만 고착화 돼요. 그러면은 생각하고 뭐하는 책을 종이로 된 책을 읽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아이들은 웹북을 보고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매달려서 기기하고 지내주려고 하지 아날로그적으로 해갖고 미술 작품을 보러 간다던가
공연을 보러 간다던가 이런 건 안 해요. 영화는 보러 가더라도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이런 거는 엄마들이 딱히 애들하고 손붙잡고 가려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공연 문화나 이런 게 훨씬 더 아이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 두뇌를 자극시키고 그리고 확장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 학습이나 이런 게 뜨기 시작한 게 아이들이 단순하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게 아니고 그러한 거를 했을 때에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넓혀진다. 이거는 억지로 엄마가 공부시킨다고 해서 생각하는 사고가 넓어지진 않아요. 다양한 본인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그런 거를 자꾸 환경적인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 아이들이 그런 생각하는 사고가 편협해지지가 않고 그 디지털만 보는 그런 인터넷에 중독된 미디어에 중독된 아이들이 생각 자체가 되게 좁거든요. 그 시야를 넓혀줘서 아이들이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생각해서 다시 저걸 얘기를 할 때 그런 자극을 많이 받은 아이와 아니면 그냥 이런 미디어물에 중독된 아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뇌의 색깔도 달라요. 예, 색깔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비디오물이 그렇게 해서 효과가 없다라는 거 알고 오히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가야 세상에 그런 엄마들 있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예. 아가야 오늘은 봄이 왔다. 보니까 꽃도 피고 어머 저 개나리 폈네. 그래서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아이들과 교감을 하는 거죠. 얘기해주고 그런 부모 책을 많이 읽어주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런 부모가 훨씬 더 아이들이 똑똑하게 잘 성장을 했더라. 그러게 이제 왜 대기업에서 출시를 하면은 안티가 있어요. 그걸 갖고 정말 실험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학회 보고를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월트 디즈니에서 그 비디오를 다 수거를 하고 보상을 다 해줬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런 미디어 문화나 인터넷 문화 그리고 스마트폰 문화 이런 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고나 그런 판단력 이런 걸 흐리게 해요. 예, 세상의 모든 거는 터치 하나로 끝나는 세상, 클릭하면 모든 세상의 지식이 다 나오는데 왜 책을 찾아봐서 그걸 내가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거는 문명사회에 있어서 편리하고 그 삶의 질을 높여주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정서나 가족들의 정서 문화에 있어서 친구들의 문화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교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그게 됐어요. 그래서 디지털 침해라는 거는 결국은 그거예요. 과도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뇌 기능이 손상돼.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능을 상실한다는 침해의 종류 해갖고 디지털 침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MC 스퀘어라는 기계가 나왔을 때 선풍적이었죠.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눈에다 끼고 응답하라 199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끼고 나중에는 수면을 도와준다 이걸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끼고 잠잔다고. 예. 그래갖고 그것도 잠깐 나와서 엄청 팔렸다가 도로 쏙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다시 안 나오죠. 예. 그런 게 그렇게 크게 사람들의 뇌나 기억력 이런 게 좋게 해주는 감당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기억력이 아시죠? 계속 반복해서 봤을 때에 점점 기억하고 있는 그 공간이 넓어져 갖고 처음에 한 번 듣고 몇 시간 후에 깨먹은 거 계속 보고 결국 일주일, 한 달,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는 그거는 노력이에요. 계속 보고 생각하고 또 보고 이런 거 반복적인 학습에서 기억력이 되는 거지 한 번에 싹 해갖고 충격적으로 정말 내가 딱 봤을 때 배뇌를 강타하는 충격을 받는 거 말고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까먹을 수 있을 때는 없거든요. 그래서 뇌운동을 돕거나 학습 능력을 키운다고 선전하는 디지털 기기조차도 뇌에 유해하다는 이론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그쪽에 관련된 디지털 기기들이 싹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양제만 나오는 거야. 두뇌의 건강. 두뇌가 똑똑해진다는 말 못해요. 좀 책임져야 돼요. 두뇌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요. 책임을 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광고를 특히 뇌 쪽으로 똑똑해진다, 키가 큰다, 키 성장을 도와주는 이거예요. 그냥 키가 크게 해주는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 그래서 아이들 키즈 쪽으로 해서 두뇌 쪽, 키 쪽 이런 거 되게 민감해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광고 한번 보세요. 정말 그렇게 유사하게 도와주는, 뭐 해주는 이렇게 되지 키가 크면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겁나게 고발당할 거예요. 그러면서 학습 DVD의
학습 DVD는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하나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 즐겁긴 하겠지만 그 안에 빠져갖고 내가 진짜 사람들과 1대1 맨투맨을 했을 때는 말을 못해. 예, 그런 사회성을 결여시켜요. 청소년 아이들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멀티태스킹은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기계적으로 되는 거야. 클릭자라고 컴퓨터에 자판 딱 두들기고 잘하면은 서치 잘하면은 천재야? 아니잖아요, 그죠? 네, 기계적으로 사람이 그냥 기능만 높여주는 거지 머리가 똑똑해지고 이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 하루에 30분만 공부하래요. 얘가 명문대 나가서 떴죠. 공부 되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노트북이나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는 유아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보를 더 많이 깊게 정신적으로 처리할수록 뇌의 학습 효과가 증가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는 스스로의 정신활동을 방해해서 피상적으로 생각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라고 적어가냐면 아이들이 옛날에 머그 게임 같은 거 많이 했어요. 칼로 찌르고 죽이고 해갖고 피가 막 나오면 이제 그래서 계속 자기 영역을 확장해.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레벨이 낮은 아이를 죽이면은 그 무기가 자기한테 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기계가 굉장히 아이들 많이 유행했죠. 스타크래프트도 다 그런 영역 싸움이잖아요. 리니지부터 해갖고 천상비, 뮤 이렇게 다 그런 머그 게임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걔를 죽여서 상대방의 아이템을 뺏는 거.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그거에 혼동이 오는 거야. 특히. 그래갖고 어떤 아이가 진짜 그 캐릭터들이 다 숨어 있어요. 비열하게. 숨어 있다가 뒤에 가서 비수 꽂는 식이거든요. 그거를 정말 해봤대요. 청소년 아이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도 상해를 입히거나 죽여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요. 근데 그 아이는 반성이 없어. 왜? 혼돈을 한 거예요. 디지털 세상의 그거를 내 현실 세계로. 그리고 어떤 대학생이야. 여자아이인데 그 백색을 내고 총을 들고 싸우는 그거에도 미쳐갖고 그거 되게 유행한 적 있거든요. 남자아이들이든 여자 대학생애들한테 굉장히 유행했던 게임인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정말 비비탄 총을 권총부터 장총까지 다 사요. 다 사갖고 명동이나 저기 홍대 이런 데 나갈 때 그걸 들고 간대. 그거를 들고 막 깜짝깜짝 사람들 놀란대요. 할머니들은 특히 놀래지. 노인분들은 이게 진짜 총인 줄 알고. 그리고 나서 그것도 쏜대요. 그리고 생수를 마시다가 그걸 던지면서 수류탄 식으로 이렇게 던지면서 뭐 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맞아 죽을 뻔한 거 몇 번 건져왔다고. 그걸 정말 국민 안녕하세요 있지. 거기 나왔어요. 걷는 것도 완전히 무슨 또라이같이 걸어다니더라고 여자애가. 그러니까 그거를 현실 세계하고 그거를 구분을 못해요. 그게 바로 디지털 이쪽에 피상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이런 게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라는 사회적인 이런 그거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깨져도 보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야. 그런데 온라인에서 자기를 포장하는 거지. 옛날에 다이어트 워에 나오는 어떤 여자아이가 정말 쟤는 살만 빼면 더 이쁜 얼굴이에요. 이쁜 얼굴인데 뚱뚱해. 사이버 세상에서는 옷샵을 그렇게 예술적으로 잘할 수가 없어. 너무 이쁘게. 그걸 다 포장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사진하나 막 쇼핑했다 막 커피 마시는 애를 다 찍어서 올리면 막 5,000명, 10,000명 들어와갖고 이뻐요, 뭐예요, 막 그런 거 다니까 자기가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세상에 정말 그래갖고 용기를 내갖고 나왔는데 남자애가 도망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걔가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친구한테 전화 갔는데 막 쌍욕을 퍼부면서 예, 몰래 도망을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친구는 예, 다이어트를 거기서 도와줘갖고 시켰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걔 어느 여기더라? 걔 성형외과 무슨 체력 이쪽에 모델로 썼던데? 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는 외부에서 이 친구가 본인의 그런 걸 통해갖고 사람들하고 만나려고 하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사이버의 나의 또 다른 나를 만들어 놓는 거야. 예,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성의 부족을 시키는데 이게 바로
요즘에 청소년들이 통제력 향실과 사회성 부족 이런 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바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문화예요. 예, 그게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안 좋습니다. 이건 아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치매 자가 진단법 외우는 번호가 회사 번호와 집 번호뿐이다. 저도 심각해요. 스마트폰이 사람 바보 만들었어. 우리 옛날에 전화번호부 책 있었잖아. 정말 많이 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 잊어버릴까봐 또 하나를 예비로 만들어서 집에다가 놓고 다니고 하나는 들고 다녔단 말이야. 그래갖고 저도 시티폰 있었어요. 그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만 터진다는. 예, 그래갖고 전화해서 꼭 그 전화번호부 책을 보고 누르니까. 근데 스마트폰은 아시잖아. 단축번호라는 키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외우지 않게 됐어. 그래서 아무 전화번호도 몰라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난감한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길이 엇갈리는데 핸드폰을 집에 놓고 온 거야. 공중전화 박스를 째려보고 있는데 10명 중에서 아무 친구, 걔네들하고 20명 가까이 모임을 하면서 걔네 전화번호 외워지는 친구 내가 아무도 없다는 거에 충격 먹었어요. 그래갖고 계속 공중전화 박스를 째려보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친구 하나가 야, 너 왜 전화가 안 돼? 너 근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놀이동산이었어요. 나 걔네 못 찾았다? 에버랜드? 근데 차마 나 너희 전화번호 누구도 몰라 이 소리를 못하게 되면서 방금 전화하려고 했어. 그래갖고 속으로 얼마나 안도를 했는지 몰라요. 이 단축번호 스마트폰이 그렇게 사람을 바보를 만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주변 사람 대화 중에 80%는 PC나 SNS에서 통한다. 이 카톡이 공짜라는 그거 이유 하나로 정말 전화를 안 해. 난 도대체 68,000원짜리 기본요금을 설정을 해놨는데 그게 단순하게 통화는 무조건 공짜거든요. 통화료로 쓰는 건 없어요. 거의 그걸로 이제 인터넷하고 그러잖아. 돌아다니면서 내가 확인할 시간이 없어요. 이메일 확인하고 카페 확인하고 아이들하고 카톡하고 이거에도 다 쓰고 있는 거야 내가. 정말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 요즘 엄마들 그리고 저희 친구들은 그나마 조금 덜한데 청소년 아이들 친구들하고 분식집에 모여갖고 뭐 하나 봤더니만 각자 카톡하고 있어요. 왜 모이는 거야 친구들이? 그냥 떡볶이 시켜놓고 하나씩 찍어 먹어가면서 각자 카톡을 해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전날 먹은 메뉴가 생각나지 않는다. 계산서에서 서명할 때 빼고는 거의 송구시를 쓰지 않는다. 맞아요. 송구시 잘 안 써요. 우리 때는 옛날에 편지 문화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편지로 해서 친구들한테 마니또. 고등학교 때 했던 게 마니또였던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 적십자 그거에서 RCI라고 거기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 하나를 선정해서 비밀편지 친구잖아요. 마니또가. 그렇게 해서 치고 그리고 복분 아저씨께 해갖고 편지 참 많이 썼어요. 저 답장받은 전교 2명 중에 제가 하나였어요. 답장받았어요. 교무실에서 볼 일이 없는 날 부르는 거야.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부르지 했더니 그것도 다 뜯어서 선별하더만. 제가 벌써 봤어 선생님이 뭔 일 날까봐. 휴가 나와서 뭔 일 낼까봐 벌써 사전 검열을 하고 나한테 주더라고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그런 손글씨, 편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썼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 하면 이메일 보내고 그죠? 손편지 안 쓰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왜 같은 얘기를 자꾸 해?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장착 뒤 지도를 보지 않느냐 가능.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 중에서 자가 진단을 하면은 그래서 결과 암기 번호가 거의 없다라는 게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48.8. 가사 전체 하는 노래가 별로 없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런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법은요. 삶을 단순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 근데 세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여자들, 운전자들 대박인 게 그죠. 안에서 화장하면서 뭐 먹고 운전하면서 그 신호도 잠깐 쓴 사이에 화장하면 수정하고 뭐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친구하고는 뭐죠? 블루투스 이런 걸로 해서 통화하고 다 해요. 여자들은 그게 가능해요. 남자들은 달라요. 하나만 해요. 하나만 할 줄 알지 펼쳐놓고 못해요. 저는 책상이 크면 클수록 좋아. 쫙 펼쳐놓고 그리고 나서 그걸 다 하는 편인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가지씩
딱 끝내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자연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라. 그래서 요즘에 체험학습이나 이런 거가 이런 농장부터 시작해서 동물 직접 키우는 이런 데 가고 양떼 목장에서 아이들 젖자고 뭐 이런 치즈 만들고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가는 겁니다. 땅을 많이 밟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디지털을 벗어나서 아날로그적인 삶을 사시는 거 그리고 스포츠 땀 흘리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스포츠도 하고 공연이나 뭐 미술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고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의미적인 활동을 함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을 직접 겪고 보고 듣는 것이 내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어서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음식들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은 보시면은 이렇게 1, 2, 3, 4 단이 아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에 들어있는 첨가물과 방부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주의력이 흐트러지고 욕구불만이 쌓이면서 즉흥적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요즘에 이런 성향을 다 보이는 거예요. 욱 하면서 즉흥적으로 저기 해갖고 막 일 터뜨리고 뭐 이런 게 이런 인스턴트 패스트푸드의 폐허예요. 이게 자꾸 뇌 쪽에 노폐물로 쌓이면서 아이들이 그걸 판단하는 능력을 흐르게끔 기능을 떨어지게끔 하는 게 바로 이런 음식이에요. 그래서 비행 청소년 아이들 보면은 대부분 식생활 문화가 이런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거의 때워요. 집 나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대부분 그런 아이들 보면은 엄마들이 그냥 돈 주고 알아서 사 먹고 집에서 그렇게 돌봐주거나 하진 않죠.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이런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아이들의 성장과 활동을 도와주는 필수 영양소죠. 성장기에 있어서 에너지원으로 하루에 60%를 탄수화물로 해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하루에 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비축해주는 이제 가장 중요한 영양소이기도 한데요. 많이 먹으면은 아시다시피 비만 이제 쓰고 나서 근육에 채워져야 하는데 글리코겐으로 해서 근육에 채워져야 되는데 저장 공간이 적어. 비만인 사람들이랑 운동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근육량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중성지방으로 콜레스테롤을 해갖고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침 식사를 쌀로서 밥으로서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 다 써버린 다 고갈돼요. 에너지가. 아침에 일어나면 몽롱하죠. 그래서 뇌가 맑지가 않아. 에너지를 넣어주지 않았어. 그 상태로 학교를 가면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운도 없고 졸리고 정신도 잘 들지 않고 그러니까 아침에 수업할 때 이 교과 수업이나 이런 거를 잘 따라갈 수 없는 게 그런 집중력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특징은 대부분 표면적으로 봤을 때 단백질 비율이 신체에서 가장 높아 보여요. 피부부터 시작해서 머리카락, 손발톱까지 다 단백질이죠. 구성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몸에 그래서 키가 자라는 거에 단백질이 되게 중요한 역할도 하고 하겠지만 이런 이제 여기 있는 내용 외로 이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단백질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그거예요. 레시틴. 남항에 있는 그 계란이나 이런 난황 레시틴과 그리고 대두 레시틴. 이 레시틴이 아이들의 두뇌에 영향을 공급해주면서 그리고 집중력이나 기억력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성과 동물성. 그리고 식물성, 동물성 먹었으니까 이제 뭐 남았어요? 바다에서 나는 거기 있는 이제 물고기 중에서 등푸른 생선, 그것도 단백질이죠. 그런 이제 생선류, 거기에 있는 DHA, 그런 게 이제 아이들 두뇌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이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지방은 너무 먹어도 문제, 안 먹어도 문제라고 하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태어나서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필수 지방산,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죠. 그거를 꼭 먹어줘야 돼요. 왜냐면 두뇌가 60%가 지지로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은 건강한 지방을 꼭 먹어줘야 돼요. 피부에 이런 윤기 나는 거와
그리고 이제 각질 생기고 이런 피부 건선 이런 거는 또 지방이 너무 없으면 또 그런 것도 생기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태어나면서 계속 지방에 있어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안 된다. 하지만 아이들은 섭취를 해줘야 돼요. 아이들은 섭취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그런데 아토피는 아이들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두, 잣, 기름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거는 아이들의 두뇌에 좋다고는 하지만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먹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면실류를 먹는 거예요. 검은깨라든지 씨앗. 견과류는 말 그대로 딱딱한 껍질 속에 들어있는 과실류를 얘기하는 거고 면실류는 씨앗이에요. 씨앗. 호박씨, 해바라기씨, 검은깨, 흰깨 똑같이 레시틴이 들어있어요. 레시틴은 그런 식물성의 이런 씨앗류나 견과류에도 들어있는데 아토피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견과류는 기름이 너무 많아. 좋은 기름이라도 걔네들은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키즈 오메가3도 먹으면 안 돼. 거기서 추출해내놓은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리고 칼슘. 칼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멸치다, 멸치. 멸치는 자꾸 뼈 성장에서 키 성장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거기 안에도 DHA가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 있거나 그리고 이제 키 성장과 같이 두뇌에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다 그러면은 멸치를 이용해 갖고 음식을 해서 먹이세요. 그러면은 키도 클 수 있고 그리고 뭐도 할 수 있어요? 머리도 똑똑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리고 성장이 빠를 때는 철분에 유의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생장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빠를 경우 여기 이제 철분과 엽산은 요즘에 굉장히 각광받아요. 키를 키우고 싶은 부모들에게 굉장히 각광을 받는데 철분에서 동물성 철분은 햄철이라고 해서 붉은색 고기에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식물성으로 해서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거는 뭐? 시금치예요. 근데 시금치는 흡수율이 떨어져요. 10%가 채 안 되는데 동물성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 거기에는 이제 그 소고기, 그래서 살코기 부분. 붉은색 고기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죠? 붉은색. 돼지고기도 붉은색이에요. 유독 빨가서 쇠고기만 붉은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돼지고기도 붉은색 고기류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성장 속도가 빠를수록 혈액량이 증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철분 요구량이 더 급격하게 증가를 됩니다. 그래서 키가 이 철분이 결핍돼 버리면 키가 크는 게 더뎌져요. 성장이 지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행동에 나쁜 영향을 미쳐요. 철분 자체가. 그래서 아이들은 꼭 이렇게 철분을 섭취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등푸른 생선이 많이 들어있는 DHA, 오메가3라고 하는데 그런 오메가3 안에는 그 기름이 이제 등푸른 생선에서 추출하는 거잖아요. 1단계부터 25단계까지 가던데 최고급 같은 경우는 25까지 있대요. 그래서 똑같은 오메가3라도 급이 다르다. 가격 차이도 물론 다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고기에서 추출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자, 바다에서 크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영상 10분 물 온도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체내에 들어왔을 때에 붓는 게 아니고 어때요? 쓰고 나머지가 배출이 돼요. 우리 몸의 체온 온도가 36.5도에 내장 체온은 40도 정도가 되거든요. 정물성이나 이래서 기름 튀김류를 쓰는 것 같은 건 어때요? 180도, 200도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굳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시원한 맥주 한 잔에 냉면까지 후룩 하면은 끝나는 거야. 삼겹살 구워 먹고 바깥에 후라이팬 내놓으셨어요? 하얗게 굽죠.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DHA 그리고 EPA를 주목을 많이 합니다. DHA는 알다시피 두뇌에 영향을 주면서 아이들의 이런 갖가지 기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포커스가 키즈에만 맞춰져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보통 두뇌의 성장이 7, 8세 정도까지 크고 거의 성인의 100%까지 자라는 게 그 시기예요. 그래서 키즈, 그 DHA 음식, 우유부터 치즈부터 과자류는 다 영유아 시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기능을 유지하고 얼마만큼 노폐물을 배출해주면서 집중력 있게 해서 기능 향상이지, 자라나고 영양 주고 공급하고 이런 거는 다 키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DH 음식이나 이런 거는 시장이 키즈 시장에 다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DHA, 그리고 자라난 청소년이나 아동 같은 경우에는 레시틴에 집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달라요. 예, 집중하는 게. 예, 그래서 이제 뿐만 아니라 DHA, EPA는 혈행 개선이죠. 그래서 나이 먹은 갱년기 여자가 30대 중반 정도부터는 늦어도 오메가3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뇌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혈행 개선, 말 그대로 혈행이 잘 돌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치매 예방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력을 좋게 해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혈행 개선이 굉장히 많이 중요성이 있는데, 그래야지 아이들이 EPA를 먹었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전을 잘 시켜야지 기억력이나 이런 것도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DHA, 오메가3 이런 데는 등푸른 생선에서 추출을 하지만 두 가지 성분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12도를 넘어서 정상적인 아이들도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등푸른 생선 자체에 감염증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등푸른 생선은 먹지 못하게끔 합니다. 예, 그래서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시신경 이런 발달에 기여를 해요. 그래서 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머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학습 능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동맥경화나 치매 예방하는 거에 DHA.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DHA는 평생을 먹어야 돼. 키즈 오메가3부터 스타트 해갖고 노인 될 때까지 뭐 오메가3는 그래서 챙겨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으로 계속 섭취를 하기가 힘드니까. 등푸른 생선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비린내 때문에. 저희 엄마 같은 등푸른 생선 못 드시거든요. 예, 옛날에 엄청 체한 일이 있어갖고 그 뒤로 먹어본 적도 없어요. 냄새만 맡아도 막 그냥 우글우글우글 거리다가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레시틴, 나나, 레시틴, 대두 레시틴. 예, 그래서 이런 레시틴은 이제 뇌기능 향상이에요. 예, 그러면서 기억력, 집중력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두뇌가 다 자란 아동, 그리고 성인 이런 분들, 그리고 중년 기억력 점점 감퇴되죠? 그렇기 때문에 DH도 DH지만 레시틴 그 중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콩, 달걀은 싸고, 예, 희소 가치성이 낮지만 그런 기능은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데이도 레시틴, 아난 레시틴하고 식품 팔아요. 영양제가 있어요. 수험생 아이들 먹이라고 그거 기능식품으로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예, 왜냐면 달걀도 아토피 있는 애들은 못 먹어요.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콩을 싫어해요. 근데 머리에 그런 거는 영양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레시피로 된 영양제를 부모들이 구입을 해갖고 먹이고 있습니다. 예. 세상 많이 좋아졌죠, 그죠? 예. 예, 그리고 비타민은 알다시피 굉장히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비타민 C는 말 그대로 바이오리듬을 관장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D는 뭐 키성장애 관장을 해요. 그죠? 키 쪽에. 또 비타민 B는 두뇌에 관장을 합니다. 똑같은 비타민에도 C, B, D가 다 달라요. 예, 비타민 A는 사람들은 항상 피로가 나니까 먹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알파벳이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요즘 아이들은 바깥에서 뛰어놀지 못하니까 비타민 D 영양제도 선전하죠. D가 필요해 하면서, 그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뼈 건강, 골다공증 예방 이것 때문에 비타민 D 주사 맞으라고 해요. 예, 그래서 여성 전문 병원이나 산부인과 이런 데 가면은 비타민 D 주사 나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거. 그래서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뇌의 모든 기능이나 이런 거를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력이나 기억력 이런 거를 이제 관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비타민 C는 정서부터 이제 피곤이나 피로나 바이오리듬을 관장을 하지만 뼈나 혈관, 치아 발육 이런 거에도 도움을 줘요. 그래서 철분의 흡수를 도와서 철결핍성 빈혈 방지에도 비타민. 그래서 비타민은 안 먹어서 몸에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비타민이 하나 플러스가 되면서 기능이 다 좋아져요. 모든 영양소가. 탄수화물 기능도 좋아지게 하고 지방도 더 기능 좋아지게 하고 모든 영양소에 도와주는 기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기능성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소가. 비타민 C 종류가. 예. 그래서 브레인푸드는 말 그대로 이런 다양한 기억력부터 영양소, 이런 핵심 기능 이런 거를 도와주는 역할, 그런 성분을 갖고 있는 식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 등푸른 생선, 그리고 들깨, 이런 깨 종류, 그리고 견과류, 면실류 견과류, 예, 이런 것처럼 예, 이런 다양한 음식 이런 게 여기에 예, 속하고요. 이거는 뭐 됐고요.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 거라서 오늘 다 떡볶이 요리죠. 이거 떡볶이에요. 까르보나라 떡볶이, 등심 떡볶이. 예, 그렇기 때문에 신경 많이 안 쓰. 금방 끝나니까 키성장 하나만 더 보고 정확히 실습할게요. 키성장 수업. 예. 키가 많이 크기 위해서는 유전적인 영향도 상당히 크지만 사실은 유전적인 영향은 크게 많이 미치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자녀들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이에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수면을 취하고 어떠한 생활을 운동을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그게 나머지 70%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주면서 성장판 자극 운동도 시켜줘. 운동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근력 강화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꼬맹이들 헬스장에서 그거 하나요? 아령 못 들게 하잖아. 그쵸? 걔네들은 이제 빨리 스피드 달리기도 안 시켜요. 스피드 달리기도 안 시키고 오래 달리기라든지 그리고 좋은 이제 운동하시고 키 가장 많이 하는 게 쉽게 하는 게 줄넘기. 그래서 줄넘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데서나 돈도 안 들고 그리고 성장판 자극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 너무 좋거든. 요즘 아이들이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 저희 딸도 도장에서 줄넘기 하다가 지금은 줄넘기 교실에 가서 배워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예술 줄넘기라고 해서 굉장히 재밌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예, 막 그런 거 많이 해서 아이들이 지금 그래서 저희도 여기 KBS 방과후 수업도 줄넘기 강사도 모집할 거예요.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예, 그래서 되게 굉장히 그런 거를 이제 성장판을 자극시키는, 그러니까 뭐 야구 이런 거보다는 배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많이 점프하면서 예, 착지 않은. 그래서 덤블링장에 엄마들이 애들이 재밌다고 해서 보내는 거 아니야. 운동할 시간이 없어. 덤블링이 엄청 힘들어요. 거기 몇 번 뛰잖아요. 한번 손에 한번 가서 뛰어보세요. 15분 못 버텨. 엄청 힘들거든요. 운동도 되면서 그리고 스프링의 반동에 의해서 아이들이 바닥에 떨어져도 어때요? 무릎에 자극을 하죠. 관절에. 성장판 아시잖아요. 무릎에 가장 많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몇 시에 잠을 자느냐, 그리고 어떻게 앉느냐, 이거에 따라서 키가 크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키 크는 비밀이 숨어있는 예, 성장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죠. 그쪽이 성장판 부위예요. 대부분 우리나라, 우리 손은, 우리 몸은 큰 뼈, 짧은 뼈, 넓적뼈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큰 뼈는 대퇴부부터 무릎, 그쪽이 이제 큰 뼈, 작은 뼈, 뭐 손가락, 그리고 넓적뼈는 골반. 이게 다 이제 뼈인데 그 사이사이에 다 있는데 어느 뼈가 가장 많이 관여하겠어? 다리뼈예요. 그래서 무릎팍 그쪽이 가장 많이 성장판이 예, 큰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쭉쭉이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죠? 똑같이 먹었는데 손가락도 똑같이 자란다고 생각해봐. 괴물이야. 그쵸? 생각을 해봐요. 목도 계속 자라. 아니잖아. 아이들이 하체가 많이 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쵸?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다리뼈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무릎이 6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
골절상 있는 거를 주의시켜야 되고 그때 꼭 찍어보는 게 성장판을 다쳤나 안 다쳤나 그거를 체크를 해봐요. 한쪽이 잘못해서 다치면은 다리 짝짝이는 아이들 있죠. 짧게 자라는 사람. 그쪽은 한쪽에 성장판이 문제가 생긴 거. 장애 쪽, 왜 장애에 가시신 분들 다리 한쪽 짧은 사람 있죠. 그런 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대퇴부 기형인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다 체크해요. 아시죠? 이렇게 해갖고 센치 다 재갖고 정상입니다 하고 하죠.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어.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눈치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자라는 거야 한쪽이. 예, 그걸 갖고 장애를 갖고 계신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아이들은 보조기 채우는 아이들 혹시 보셨어요? 네. 안짱다리라서 보조기를 채우기도 하지만 다리 예, 똑같이 자라게끔 하기 위해서 그거 안 되면 걔네는 특수 신발을 신어요. 한쪽이 굽이 높아요. 안 그러면은 골반이 틀어져 갖고 전체적으로 척추까지 다 무리가 오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키 크기 위하여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해서 키성장 5대 식품에서 단백질, 칼슘, 비타민, 탄수화물, 지방 이 모든 골고루 된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키가 잘 자랍니다. 예, 그래서 먹을 거만 잘 먹어서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먹기만 하면 아이가 키 크게? 아니죠. 잠자는 수면 습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서 예민한 아이들 그런 애들이 작아요. 그래서 면역력도 작고 신경이 예민해서 잠 못 자는 아이다.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왜 키가 잘 안 크냐면은 비만이어서 아토피 있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선천적으로 아토피에서 어렸을 때부터 잠을 후부터 못 자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보통 9시에서 10시 전에 잠이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8시에서 9시간 정도는 충분히 자라면서를 자야 돼요. 그래서 성장판이 완벽하게 활짝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시 정도부터 이렇게 대문이 이렇게 열리듯이 그래서 밤 12시를 기점으로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활짝 열려 있는 게 새벽 2, 3시 정도까지 열려 있다가 다시 이렇게 대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자라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0시 정도부터 스타트를 해야 돼. 물론 레드성 해갖고 그냥 자면 좋겠지만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예민한 아이들이 호흡이 잠을 못 자. 숙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쨌든 12시 전에는 숙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예, 그렇게 해서 잠을 잘 자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 의자에 앉을 때는 올바르게 앉는 거. 걸을 때도 허리를 똑바로 펴고 걷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이런 지금 초등학교도 이제 최근에 생긴 이런 데는 다 허리 이렇게 곡선으로 해갖고 다 그런 걸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열악한 학교는 내가 초등학교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아직도 우리 때 쓰던 그 걸상을 쓰고 있어. 나무로 된 거. 그냥 엉덩이 그냥 직각. 그거 그냥 하고 있는 초등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관할에 있는 초등학교인데도 이 학교 다르고 저 학교 다른 거는 교장이 능력이 있냐 없냐. 그래서 예산을 많이 따오느냐 못 따오느냐 그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자, 잘 잤어. 그리고 자세도 발랐어. 그러면은 키가 크는 운동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좋은 게 기본적인 게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쭉쭉이를 시켜주는 거야 아이들. 물론 하루 종일 그 애기 포대기에다가 쌓아놔서 미안하긴 하겠지. 그럼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쭉 펴고 있진 않아. 다 오므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판, 무릎, 팔 여기 다 이런 데는 피해서 하는 거야. 쭉쭉이도. 어떤 분 저 개념 쓰시는 주부들은 다 눌러. 안 되거든. 주변을 피해서 이게 해주는 거여서 다리가 고다지라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들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트레칭이에요. 쓰지 않는 그거를 늘려주는. 예. 스트레칭만 제대로 해도 성인들 같은 경우도 실험을 해봤는데 보통 2cm가 그냥 순간적으로 커요. 쭉쭉이 스트레칭 하고 나면은. 예.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고 운동하기 전에 후에 하는 거는 몸의 근육을 풀어주면서 부상을 해주는 거지만 평상시 때 하는 스트레칭은 아이들이 숨어있는 키를 자극을 해갖고 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줄넘기, 달리기인데 오래 달리기예요. 스피드 해갖고 마이클 조단처럼 뛰라는 게 아니고 그런 성장판이 좋은 운동화 신지 않으면은 성장판에 무리가 와요. 천천히 오래 달리는 거 그게 굉장히 좋고요. 수영 예, 비만에도 좋지만 자라는 아이들이 쭉쭉쭉 늘리면서 관절에 크게 무리를 주지 않는 게 수영이에요. 그래서 수영, 그 다음에 농구나 배구 이래갖고 점프를 많이 하는 예, 그렇게
하는 이런 운동이 아이들 키 크는 운동에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3번 30분씩 하면 좋아요. 내가 이거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시 쑥쑥이. 안 커요? 아무래도 열심히 해도 안 크세요? 괜찮네. 이거 틀어주고 하면 애들 잘해요, 열심히. 재밌으니까. 어우, 준비 봐. 나는 왜 얘네들 이런 이모티콘 보면 펌프 걔네들이 생각나지? 걔네 펌프에 나오는 걔네들이 다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나와서 했거든요. 알죠? DDR. 맞죠? 네. 아, 네. 1cm 커졌네. 맞아요. 1cm 커서 숨기. 근데 양면에도 안 커질 사람 안 커지더라. 나 우리 딸한테 키 큰 약 얼마나 먹였는지 알지? 안 병원에서. 그래도는 안 커요. 안 크더라고요. 왜냐면 돈만 그게 투자했지. 다 복합돼야 돼. 유전, 환경, 먹는 거, 생활 습관 이게 네, 다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그냥- 됐을 때 키가 크는 거지. 뭐 하나가 부족하면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니, 네. 이제 아주 더 클 줄 알고 먹였지.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검사 받아오면서 계속 소용없어. 돈만 투자했지. 네. 봤을 때는 클 거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거는 쑥쑥이 체조 이제 동영상인 거고 이거는 잠을 이제 늦게 집에서 1, 2, 3, 4, 잠을 5, 90만 6, 7, 잤어요. 8 해갖고 네. 15까지 마무리까지 해갖고 하는 그런 쑥쑥이 체조하는 이제 그거예요. 그림. 자,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자, 키가 크는 거나 똑똑한 거나 이거는 많은 개인차도 보이고 사실은 이제 부모 의지하고 상관없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 있어서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키가 크고 두뇌가 똑똑해져서 아이들 공부 잘하고 이거는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에서 사실은 그런 거를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저희들은 먹거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바른 먹거리, 예, 좋은 음식 많이 먹고 결국 뭐냐면은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 그게 키도 크고 예, 그리고 두뇌도 똑똑해지면서 신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세분화 시켜갖고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저희가 500줄이기하고 10분 정감을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500줄이기에서 소금, 설탕, 소금, 쌀, 밀가루 그렇게 해서 한 포커스 잡고 할 거고요. MSG 같은 경우에는 식품 첨가물이 포함되는 그거예요. 화학 조미료예요. 그냥 화학 조미료. 거기에 식품 첨가물이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묶어가고 그렇게 해갖고 두 파트 그리고 저희가 9회 10회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쌀 플러스 밀가루잖아요. 500줄이기 중에서 포커스가. 그래서 두 가지에서 가장 아이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이제 떡볶이인데 쌀 떡볶이. 쌀 떡볶이만 먹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영양소를 골고루 넣게끔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 궁중, 예, 궁중 떡볶이예요. 옛날에 궁중 떡볶이가 있었어요, 정말로. 궁중에서 왕자하고 공주들이 간식으로 먹었대요. 그래서 정말 고기도 들어가고 채소도 들어가고 떡도 들어가서 궁중 떡볶이라는 게 정말 음식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실록 이런 거에 있어요. 예, 그래서 매운 거 싫어하고 이런 아이들, 고기 좋아하고 이런 아이들한테 떡하고 같이 해갖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채소랑 같이 해갖고 하는 공중 떡볶이 하나, 그리고 까르보나라라고 해서 크림 스파게티, 아이들이 토마토 스파게티 좋아하는데 떡볶이 까르보나라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런 먹는 거는 다 먹기 좋게끔 이제 손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까르보나라는 생크림 안 쓸 거예요. 생크림 안 쓰는 게 더 맛있어요. 우유를 끓이고 나중에 치즈 녹여갖고 그렇게 할 겁니다. 생크림은 금방 끓일 수 있어요. 근데 훨씬 고소하고 맛있게 먹는 거는 그냥 우유로만 하는 게 가장 맛있고 나중에 치즈 한 장 넣어갖고 마무리 짓는 거. 그렇게 해갖고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새우가루에 밤에 까르보나라가 맛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마늘 같은 거는 다져서도 넣지만 편으로 썰어갖고 넣는 게 깔끔하니 괜찮아요. 그래서 공중 떡볶이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기본 그냥 소 불고기 양념해서 고기 재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